자, 아르헨티나에서 한 여성이 코로나 때문에 PCR 검사를 받은 후에 코의 비주 및 주변 조직이 세균에 감염돼서 코 연골이 부러지면서 콧구멍이 하나가 된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8일 아르헨티나에 있는 엘칼레텐스 등 여러 언론들이 지난해 8월에 PCR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면봉으로 이걸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찌르게 되죠. 이걸 받았던 한 여성이 이거를 하고 나서 세균 염증으로 인해서 코와 주변 조직이 녹아가지고 콧구멍이 실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보다 훨씬 더 참혹한 사진들이 엘칼레텐스로 검사하면 PCR 엘칼레텐스로 그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스토리는 그래요. 이걸 하고 나서 그 이분의 코에서 젤라틴 같은 피가 계속 나왔고 코 주변이 붉어졌고 세균 감류로 염증이 됐고 그래서 콧구멍이 하나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와 콧구멍 두 개 사이에 있는 이 조직을 비주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사진을 보면 다 녹아 있어요. 괴사가 돼서 살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대로 두면 뇌 염증이 퍼져 죽을 수도 있다고 했고 재건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은 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가 녹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에 제가 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코 검사를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주에 있는 살을 죽일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물론 급하게 하다가 할 수는 있는 거겠지만 이분이 원래에도 갖고 있던 어떤 염증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 비주 괴사는 코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 거의 1순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주 괴사가 왔다면 이 비주 괴사는 쉬운 수술이 아니고 이렇게 이마에 있는 살을 돌려서 재건을 해야 되는 엄청 큰 수술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코 재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에도 어떻게 보면 힌트일 수 있는 게 처음부터 항생제 치료나 코 성형이 아니라 코 재건을 말했다는 건 어쩌면 그 전에 코 수술을 받았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게 두려워서 PCR 검사를 회피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서는 이분이 PCR 검사를 받아서 이게 비주 괴사가 왔을 확률보다는 그냥 PCR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비주 괴사나 염증을 저는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어느 쪽 한쪽의 의견에 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단지 이게 무서워서 PCR 검사를 코로나 PCR 검사를 안 받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지금 간단하게 자가검사 키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 자가검사 키트가 생각보다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가 검사할 수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로 하니까 신속 검사로 자가검사로 대체하고 있는 거지. 확실한 건 그래도 PCR 검사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 기사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도 기사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행간의 뜻을 보면 아마도 이분은 그 전에 코 수술을 받은 것 같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환자분들이 또는 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저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코 성형을 했거나 안 했거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시고요. 염증이란 건 어떤 부분에 생기더라도 여드름 이상의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받는 것이 항상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코 수술로 재건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코 수술로 재건되는 게 아니고요.
이마에 있는 조직을 전두부 피판술이라고 해서 코끝에 갖다 놓고요. 그런 수술 한 번, 그리고 이걸 다시 떼는 수술 한 번, 그리고 몇 달 동안 이렇게 이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주를 재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코 수술했던 사람이 PCR 검사 잘못하면 염증 오려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이 면봉이 찌르는 부위가 코 안이지 이 비주 쪽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수많은 검사를 하다 보면 거기 안을 가격하게 찌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코 수술을 해서 거기를 찔렀다고 해서 거기가 녹을 수는 저는 그럴 확률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 수술 후 여러 충격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면 보형물을 빼야 하나요? 아니면 항생제로 개선이 되나요?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선택하는 건 먹는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확실히 더 좋은 건 주사 항생제입니다. 어떻게든지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물질 제거, 그러니까 실리콘이나 기증늑연골, 매드포어, 그 다음에 기증진피, 그러니까 사체 진피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증이 생긴다면 실제로는 주사나 먹는 항생제보다는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코를 다쳐서 코를 재건해야 한다면 어떠한 재료들로 코 수술을 하게 되나요? 코가 많이 무너졌다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사실 비중격, 코끝 부분을, 코끝에 있는 벽을 새로 만드는 건데 아마 이분도 다른 사진에 보면 드러나는데 아마 비중격이 녹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코끝에 있는 살은 전두피판술로 만들지만 비중격은 저한테 물어본다면 자가늑연골 코성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그 수술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쪽의 코성형은 실리콘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코의 염증이나 괴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은 거는 우리나라가 실리콘을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기증늑연골을 굉장히 높은 빈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전에 매드포어 같은 건 나쁜 건 더 할 나위 없고요. 그리고 간혹 무보형물 코성형을 한다고 하면서 사체 진피, 알로돔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이것도 절대로 안전하고 좋을 수는 없는 거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자가진단 키트로 PCR 검사를 잘못하게 되어 코에 염증이 생길까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콧구멍 안으로 제대로 찌를 정도만 된다면 자신이 자신의 비중격이나 코 안에 있는 조직을 그렇게 으깨면서까지 사람이 그렇게 자해를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